한국에는 당시만 해도 아랍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아랍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사실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했었어요. 학교 식당 메뉴 순위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는 정말 후회스러운데 이제 와서 고백한다. 나 이제 와서 고백한다. 네네. 한 달이요? 아니에요?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일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UAE 그 바라카 원전 수출로 해서 아랍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생겼고 얘기를 듣긴 했지만 아랍어를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건 우리 이 랑데부 채널에서 처음이고요. 우리 조정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요. 조 선생님은요, 아랍어 국제회의 통역사일 뿐만 아니라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저는 아랍어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 중인 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맥락으로서는 안녕하시며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뜻은? 네, 이게 아살라무 알레이쿰이 이슬람식 인사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의미는 알라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자비와 축복. 네, 와.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궁금한 게 우리 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아랍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대학 전공으로 아랍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밀레니엄 학번이에요. 그래서 와, 2000년에 입학을 했는데 네. 당시만 해도 아랍어, 아랍 문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굉장히 낮았었고 아랍어가 그 유행 공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쵸. 6개 공용어. 6개 공용어. 네네. 미안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적인 위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당시만 해도 아랍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랍어를 하면 향후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랍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아랍어 저는 전혀 오늘 처음 인사로 알살라무 알라이쿰을 해봤지만요. 아랍말 할 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얼핏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 같고 네. 배울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네. 네. 대부분의 경우 아랍어를 네. 대학에 와서 알파벳부터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수능 제2외국어로 아랍어가 이제 선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랍어를 접할 가능성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제2외국어로 그렇죠. 네, 입학 전에도 네,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인 알파벳을 배우고 오는데 네. 사실 처음에 알파벳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랍어는 이 알파벳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아랍어가 네. 이제 루가틀 꾸란 해서 코란의 언어 즉 이슬람 경전의 경전의 언어라고 언어. 해서 이제 종교의 언어라고도 불리지만 네. 아랍어 알파벳 즉 자음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이런 강세음 등 다양한 특정 자음들이 있어서 사실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네.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네. 발음도 정확해야 되니까 발음에서부터 쓰는 것도 그렇고 다 정말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그래갖고 완전히 그 발음 같은 게 좀 정확해지고 쓰는 것도 자연스럽게 쓰고 일 때까지 한 달? 어느 정도 걸려요? 한 달이요? 아니에요?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몇 년은 걸릴 것 네네.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알기에 그 아랍어에는 표준어도 있고 방언도 있고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통역하고 그럴 때 좀 어떤 어려움 같은 거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어떤 거 있어요? 사실 이제 국내 아랍어 학습은 대부분의 경우 표준 아랍어를 그렇죠. 학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부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가서 그 지역의 이제 방언을 배우는데 이 방언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샴 지역, 뭐 걸프 지역, 혹은 북아프리카 등등 지역마다도 다르고 또 한 국가 내에서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언을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아랍어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뭐 어학연수를 했다거나 이런 경험을 삼아서 특정 방언을 좀 더 발전시킬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통역을 할 때 뭐 정상급, 고위급 통역을 하고 또 이제 중간 실무자급 그쵸. 초청연수 통역을 하는데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표준어를 잘 구사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고위급 통역하는 게 긴장은 되지만 통역 자체로는 언어적으로는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재밌다. 그리고 이제 고위급
이제 정상들 혹은 뭐 장차관들을 만나면 아랍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내가 알기에는 조 선생님은 저기 특히 여러 아랍어권 지역 중에서도 그 이집트로 네. 유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관광으로 가서 막 네.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 네. 보고 왔는데요. 그 해필 그 많은 아랍어권 나라 중에서 이집트를 고른 이유는 궁금해요. 이제 국내 아랍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이제 네. 연수를 갈 때 이집트, 요르단 등지로 많이 가요. 맞아요. 우리 외대 교수님들 중에서 또 이집트, 요르단을 가면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집트로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나일강. 저도 가봤어요. 네. 교수님처럼 뭔가 그런 어떤 호기심, 꼭 방문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7+1 이런 학점 교류 프로그램도 있고요. 국내 대학과. 그리고 이집트는 우선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집트 연수를 간 거는 약 한 5개월 정도 다녀왔어요.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나중에 있을 어떤 기회?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연수를 다녀오자 이런 생각을 해서 갔다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통역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서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셨는데 그 통역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그 계기 같은 게 또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서 아랍어과에 입학을 했지만 뭔가 방황의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2전공으로 선택한 중국어를 살려서 한 중견기업의 이제 해외 영업 파트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계획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근데 주위에 이제 선배들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뭐 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정도 자녀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경력 단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이제 경력 단절이 없거나 혹은 덜하거나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서 제가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사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일 수주를 어떤 경로로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제가 처음 통역을 하게 됐을 때는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면은 통역대학원 시절에 이미 결혼을 했고 그러면 졸업시험 준비도 어떻게 만삭인 상태에서?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 결혼을 했고 1년 만에 아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시험 준비는 이제 만삭일 때 준비를 해서 이제 졸업시험 끝나고 졸업 후에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을 수주했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코이카라는 국제협력단에서 급하게 이제 통역사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주임 교수님이셨던 이인석 교수님한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때마침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잘했으니까 연락을 줬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아마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동기들한테 연락을 먼저 하셨나 봐요. 근데 동기들이 이제 사정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안 돼서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아기를 키우고 잠시 아랍어를 놨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래도 도전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고 코이카 일은 제가 이렇게 저도 왕년에 좀 많이 했었는데요. 좀 이렇게 계속되는 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아기는 누가 봐줬어요? 그때는 아기를 이제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봐주시기도 하고 혹은 또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당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돌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히 일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대학원 재학 시절에 임신하고 만삭인 상태로 졸업시험 보고 나서도 일이 탁 와서 또 장기간 할 수 있고 정말 여러모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한 게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 지금 제가 아들이랑 딸이 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예, 2학년?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알아보 좀 해요? 아니면은 엄마가 그래도 하니까 아무래도 뭐 방송도 들리겠고 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아랍어를 한두 마디 해요? 어때요? 아, 네. 어. 네, 아이들이 원래는 아랍어를 싫어했어요. 어.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렇지. 매번 노트북을 하고 이러니까 아주 아기가 어린데 갑자기 제가 노트북을 잠시 안 했는데 엄마 왜 노트북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는 좀 크니까 막 아랍어에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장기자랑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아랍어로 발표를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그걸 녹음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암기를 해서 짜잔 하고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다들 얼음이 됐대요. 이게 뭔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다가 이제 박수를 쳤는데 그러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아랍어 통역사라는 점에 대해서도 네. 아이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엄마가 이제 아랍어 통역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늘 응원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엄마 힘들 때마다 이제 메시지도 보내주고 예,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조 선생님은 어학도 잘하고 통역도 잘하고 자식복도 있고 없는 게 없네요. 네. 아랍 국가 몇 개국은 이제 잠시 관광으로 다녀오긴 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모스크 같은데 방문하고 그럴 때 뭐 긴 옷 입어라. 그다음에 머리에도 그 쓰는 거 히잡? 히잡. 그걸 써라 그러는데 혹시 히잡 같은 거 쓰고 통역하신 적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네네. 2019년 전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때 아마 KSP 사업 중간 발표 때문에 사우디 그 리야드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출장 통역 시에 이제 아바야라고 네, 검은색 아시죠? 그다음에 눈만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 부르카나 뭐 니까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착용하지 않았고요. 예. 저는 이제 아바야라고 몸 전체를 가리는 검은색 전통 의상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히잡하고 따라라고 불리는 이제 머리를 이제 가리는 그런 의상을 착용하고 통역을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저거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정말 편했어요. 옷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실 머리도 신경 안 써도 돼서 사실 벗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 선생님 보면은 그 2010년부터 한 9년 동안 KBS 월드에서 그쵸? 네. 작가로도 활동하시고 아나운서로도 활동하셨는데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KBS 월드 라디오 아랍어 방송에서 약 9년간 일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했던 일은 이제 재미있는 기사들 예를 들면 아랍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기사들을 선택을 해서 선별적으로 그거를 대화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고려를 해서 제가 편역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식, 학교 식당 메뉴 순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 푸드, 푸드가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내용을 이제 쓰는데 사실 거기 1위, 2위, 3위에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이제 술이 금기잖아요. 아랍 이제 이 무슬림들에게는. 보니까 건배제이 할 때도 오렌지 주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이제 뭔가 이제 무슬림들이 들었을 때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그 다른 어떤 메뉴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할랄 푸드에 이제 집중을 해서 편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번역 전략이 아무래도 이 청취자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고 이런 문화적인 걸 고려를 해서 편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은 이 청취자들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걸 사실 알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집필할 때 또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사실 내가 어떤 번역 전략을 가지고서 해야지라는 그렇지. 그런 갈등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진짜 얼마만큼 그 아랍어권에서 우리 한국 K컬처가 인기인가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때 월드컵이었을 거예요. 카타르에서 네. BTS의 전국을 초청한 네, 거를 네. 보고 야, 세계 월드스타 중에서 한국의 월드스타를 네. 택했다는 거. 네. 그러면 출장 갈 때마다 그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잘해주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조 선생님은 통역대학원에서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어떤 가치를 가장 중시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네. 강조하는 게 네. 다중이가 되어라라고 하거든요. 아. 통역사가 되려면 음흠. 두 가지, 특히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자신감,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겸손한 자세. 왜냐면 이제 청각적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사실 청중들은 통역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통역 품질이 높은 통역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다거나 자세가 위축되어 있으면 이제 신뢰를 잃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왜냐면 쭈삣쭈삣하면은 당연히 저 사람 자신 없나 보다 네, 하고 네. 잘 경청하게 되지 않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학생들 중에는 또 조금 자만한다거나 예, 내가 왜냐면은 이 한 강의실 안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함께 경쟁할 사람은 이 교실 안에 있는 같은 동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선배들, 그렇죠. 뭐 선생님들 전체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 나중에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정말 생각을 해요.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네. 네, 다중이 그렇죠? 네. 자신감도 있어야 되면서 또 동시에 네. 겸손해야 된다는 네. 거. 맞아요. 그리고 진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 반짝하더라도 결국 오래 못 가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조 선생님 보니까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도 그렇죠? 대학 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가 지금 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육아와 그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병행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하고의 그 시간을 그 워라밸 할 때 어떤 식으로 아이들하고의 시간 배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통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통역사로서 빨리 자리 잡고 싶어서 일이 있으면 정말 다 했어요. 사실 제가 둘째 낳고서 산후조리 기간 때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는 정말 후회스러운데 이제 와서 고백한다. 나 이제 와서 고백한다. 그때는 정말 그쵸. 내가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통역사로서 자리 잡아야겠다 해서 정말 육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엄마 눈을 보세요, 눈.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늘 노트북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렇죠. 대화를 해서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들과 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또 보내더라도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여행인데요. 여행. 근데 여행 가는 거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1년에 그 코로나 기간만 빼놓고는 1년에 진짜 한 7, 8번, 10번 정도는 여행을 다니고 그러는데요. 여행할 때 어떤 걸 제일 중시하세요? 여행할 때요? 네. 여행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우선에 여행 시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있고 통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비수기 때 가야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비행기 티켓 가격. 그래서 제 취미가 여행 계획 세우는 건데 그 중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최저가 비행기 티켓을 찾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먼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그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로 보통 목적지? 목적지요. 보통은 아랍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최근에도 아들이랑 같이 이집트 여행을 다녀왔고 또 작년에는 카타르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우리 조 선생님은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 거에 정말 방점을 두는 거 오늘 굉장히 네. 인상적인데요. 그 많은 여행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행은 어떤 거였어요? 모든 여행이 각각 인상 깊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네. 아들과 함께한 이집트 여행인데 거기에서도 네. 바리아 사막, 즉 백사막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모래가 다 하얗다는 뜻이에요? 백사막이라는 게 무슨 예, 뜻이에요? 예, 하얀 모래가 있는 어. 혹은 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낙타 타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네, 거기에서 낙타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네.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어. 캠프파이어도 하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밤이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한데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별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별이 아마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깜깜하니까 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진짜 거기 조명이랑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가로등도 네, 없고. 네. 커피를 마시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어허.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정말 정말 평생 추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아, 네. 오케이. 우리 조 선생님은 굉장히 본인의 의지도 강하고 어떤 야망도 있고 꿈도 있지만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어렸을 때 제가 듣기에는 수영도 하고 검도도 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어떻게 수영하고 네. 아니 검도 네. 어떻게 해? 네,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공부하란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정말? 네, 늘 운동해라. 운동 빠지면 혼나고 공부는 안 해도 안 혼났어요. 와,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부모님이 아니시네요. 네, 그래서 운동을 늘 강조를 해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영을 야. 오래 했고 어허. 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검도를 해서 아니 검도는 부모님이 어떻게 또 검도를 네. 그... 아무래도 뭔가 정신 수련도 되고 자세도 잡히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네. 사실 지금도 저한테 정말 체력이 좋다는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세요. 항상 이렇게 호기심이 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있으면 또 뭐 배우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시간이 있다면 뭘 배우고 싶다기보다는 네. 그냥 아주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가을바람도 혼자 그냥 앉아서 그냥 산책길에 벤치 혼자 앉아서 즐겨보고 싶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싶고 사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진짜. 예전에는 소파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러면 남편이 여보 좀 내 옆에 와서 앉아봐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와이프를 그냥 참 대단하다 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어느 쪽이에요?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앉아봐 해도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앉을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는 집안일이라던가 아이들 케어를 남편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높은 가치를 두고 정말 저를 늘 응원해주고 제 일을 항상 존중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네. 슈크란. 야, 남편 오늘 너무 좋겠네. 아니 저도 진짜 보니까 저도 지금 디디에가 우리 이렇게 촬영 도와주고 있지만요. 네. 정말 디디에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많은 활동 계속 못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디디에 덕분인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조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남편들 파이팅! 파이팅! 네. 그 다음에 좀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열심히 살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느긋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스스로 얘기하기에 긍정의 필터를 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화가 난다거나 뭐 짜증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얼굴이 확 보여요. 정말이에요.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요? 우선 통역사로서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배로서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로는 남에게 보이는 행복한 조정민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조정민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와,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남에게 보이는 행복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아랍어 통역사이시면서 통역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조정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곧 또 만나도록 해요. 시간 내주실 거죠? 네, 네. 인샤알라. 인샬라. 네. 아비엔토 일랄리까. 일랄리까. 네, 아비엔토가 일랄리까 같습니다. 저 오늘 2개 배웠어요. 일랄리까. 일랄리까.